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제 영상을 지금까지 쭉 봐왔던 분들은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건 하락이 나오건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의 가격으로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테슬라 $1000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유럽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그동안 유럽 시장이 답답하셨죠. 미국에서는 FSD 버전 14가 배포되고 차가 알아서 운전하고 다니는데 유럽은 각종 보수적인 규제들 때문에 제대로 된 기능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핸들 각도 제한, 차선 변경 시 강제로 시간 지연, 혁신 기술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규제로 테슬라 발목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EU 집행위원회가 테슬라 FSD 승인을 위한 공식적인 법적 경로를 명확하게 제시해 줬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곧 검토해 볼게요 수준이 아니라 이 절차대로만 통과하면 유럽 전역에서 정식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네덜란드의 차량 인증 기관 RDW 테스트만 통과하면 유럽 전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RDW는 테슬라 기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 세팅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유럽이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 상하이산 모델 Y도 되는 거냐? 이 부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 FSD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한국 자동차 안전 기준은 유럽 규정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제일 까다롭다고 불리던 유럽이 이제 테슬라 쪽으로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건 한국 국토부 입장에서도 FSD를 승인할 명분과 국제 표준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요즘 한국에 많이 들어온 중국 상하이산 모델 Y 차주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생산 공장이 어디든 자율주행 하드웨어는 전 세계 동일합니다. 한국에서 규제만 풀리면 서비스 센터 갈 필요도 없이 집에 주차해놓고 자는 동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차가 완전 자율주행을 갖추는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유럽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지역 하나가 풀렸다 수준이 아니라 테슬라가 전 세계, 특히 한국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매출을 폭발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됩니다.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라는 거대한 수익 모델이 본격적으로 얹혀지는 시기가 이제 막 열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월가의 태도 변화입니다. 그동안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테슬라 로보택시 계획? 너무 앞에 10년 이상은 걸린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했죠.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최신 보고서에서 2026년을 테슬라 로보택시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찍어버렸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좋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돌아가고 있는 테스트를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전 자율주행 테스트는 항상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언제든 개입할 수 있게 했죠. 근데 지금 테슬라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예 운전석을 비워두거나 사람이 타 있어도 개입하지 않고 차를 실전 모드로 돌리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걸 테슬라 전략의 핵심 검증 단계로 봤고 이미 이 단계는 사실상 완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까지 찍어서 얘기합니다. 2026년 4월 사이버캡 생산 시작. 지금은 소수에 불과한 로보택시 차량이 1000대 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건 실험실 안에서 장난감처럼 굴리는 기술이 아니라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존 승차 공유 업체들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진짜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테슬라가 가진 압도적인 주행 데이터, 자체 설계 AI 반도체, 슈퍼컴퓨터 파워를 합쳐서 자동차 산업이 단순 핸즈오프를 넘어서 아이오프로 넘어갈 거라고 봤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월가도 이제는 테슬라를 더 이상 그냥 자동차 회사로 볼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논쟁, 즉 라이다 대 카메라 문제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테슬라는 라이다를 안 써서 망할 거다. 카메라만으로는 절대 안전한 자율주행 못한다. 실제로 유명 유튜버 마크 로버가 테슬라 FSD를 저격하고 라이다 기술을 찬양하는 영상도 크게 돌았었죠. 그때 테슬라 주주분들 마음고생 꽤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마치 테슬라의 대항마처럼 소개됐던 라이다 기업 루미나 지금 어떻게 됐죠?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했습니다.
시장에 엄청나게 냉정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2019년에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의미가 큽니다. 결국 모두 라이다를 버리게 될 것이다. 차에 라이다를 다는 건 멍청한 짓이다. 비전 문제만 해결되면 라이다는 비싸고 쓸모없는 혹일 뿐이다. 이게 그냥 고집이 아니에요. 머스크는 스페이스 X에서 우주선을 직접 띄우는 사람입니다. 우주정거장 도킹할 때는 실제로 라이다를 씁니다. 우주처럼 깜깜한 환경에서는 라이다가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다가 뭔지, 어디서 필요한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도로 위에서는 카메라와 AI가 정답이라고 확신했다는 건 그만큼 기술적인 근거와 계산이 있었다는 거죠. 최근 중국 틱톡 도우인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이 논쟁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미친 속도로 역주행해서 날아옵니다. 사람이 봐도 반응하기 어려운 그 찰나에 테슬라가 먼저 핸들을 꺾어서 충돌을 피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때 FSD가 켜져 있지도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냥 기본으로 깔려있는 오토파일럿 안전 기능만으로 라이다 하나 없이 카메라와 AI만으로 사고를 피한 겁니다. 이게 바로 비전 올리 전략의 현실적인 결과물이죠. 루미나의 몰락, 테슬라의 사고 회피 영상, 이 두 장면이 보여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표준은 이미 라이다에서 비전,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인 거죠. 이제 다시 유럽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규제만 풀린 게 아니라 테슬라는 유럽 시장을 정말 본격적으로 잡기 위해서 MV80 코드명의 새로운 모델 Y 롱 레인지 버전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모델인데 스펙을 뜯어보면 유럽 전통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정도예요. 배터리 셀 개수를 4416개에서 4600개까지 올려버렸고 배터리팩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짜서 용량을 약 88kWh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1회 충전 주행거리 681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도 남는 거리고 유럽에서는 국경을 몇 개씩 넘어 다녀도 될 정도죠. 전기차 살 때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가다 멈추면 어떡하지? 이 주행거리 불안인데 이걸 테슬라는 기술로 그냥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벤츠, BMW, 아우디가 전기차를 아무리 내놓아도 주행거리, 가성비, 소프트웨어 통합 능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테슬라 모델 Y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FSD 규제 해제라는 소프트웨어 호재에 모델 Y 하드웨어 성능 업그레이드까지 겹치면서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은 한 번 더 아주 강하게 점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축 스페이스 X 이야기를 짚고 넘어갈게요. 테슬라 주주라면 머스크가 가진 다른 회사들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이자 오랜 테슬라 강세론자인 론바로는 스페이스 X가 내년 여름쯤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예상 기업 가치입니다. 1.5조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대략 2천조 원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스페이스 X와 테슬라는 그냥 머스크가 같이 하는 회사 두 개 수준이 아니라 기술, 소재, 인력, 자본이 서로 얽혀 있는 혈맹 관계라는 겁니다. 스페이스 X 초강도 합금 기술이 사이버 트럭 외골격에 들어가고 테슬라의 배터리, 모터 제어 기술이 스페이스 X 장비 운영에 지원이 되고 두 회사 엔지니어들이 수시로 움직이며 기술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결국 스페이스 X의 이 2000조급 밸류는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실행력이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시장 전체의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다시 테슬라로 그대로 흘러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스페이스 X의 2000조의 밸류는 테슬라 재평가의 보증수표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의심들은 거의 다 내려놓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실 90년대 초반에도 똑같았어요.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걸 어디에 써? 이게 왜 필요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결국 그 인터넷이 세상 모든 걸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랑 로봇의 결합도 똑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이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테슬라 무조건 들고 가세요. 이런 식의 단순한 멘트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테슬라는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적게는 생활비에서 크게는 진짜 수십억까지 평생 우리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자산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 번 사고 끝내는 종목이 아니라 평생 계좌 핵심 자산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매달 나가는 고정비, 애들 교육비, 생활비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장기적으로 테슬라 같은 미래 자산을 가져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 시드를 빠르게 늘려줄 전략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 좋다 그러면 사고 저 종목 난리 나면 또 사고 결국 세력들 물량 정리할 때 위에서 받아주고 시장이 빠질 때 공포 와서 밑에서 던지고 이거 몇 년째 반복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 악순환 끊으시려면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책 한 권이 보이실 텐데요. 이 책이 뭐냐면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사시면 돈 법니다 이런 책이 아니고요. 아예 해외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완전 초보자분들도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 구성한 해외 주식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표지에 딱 적혀 있죠. 연금은 국내, 노후는 해외. 이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월급, 세금, 연금은 전부 국내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정작 우리가 노후에 써야 할 자산은 이미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자본이 어디로 흐르는지, 왜 지금 투자자라도 해외 시장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지 이걸 사례 중심으로 아주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통 해외 투자 책들 보면 경제 얘기 잔뜩 하고 기술적 분석 잔뜩 읽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런 느낌 많이 드시죠? 근데 이 책은 실전 중심입니다. 해외 주식 계좌는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증권사를 쓰면 수수료가 유리한지, 환전은 어떻게 해야 돈이 덜 빠지는지, 그리고 첫 $10,000는 어떻게 채워갈지 그냥 따라하기처럼 단계별로 정확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책 한 권 보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계좌 만들고 환전하고 종목 사고 팔고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책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이건 저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받는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 눌러주시고 댓글에 노후 준비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분 한 분 이북 링크를 직접 답글로 달아드립니다. 근데 나는 댓글 쓰기 싫다, 계정 노출 싫다 하시면 여기 화면에 나오시는 제 직통 번호입니다. 여기로 노후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조용히 문자로만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가 이런 자료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어요. 과연 평범한 개인도 세력, 알고리즘, 기관한테 휘둘리지 않고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8년치 데이터 흐름, 실적,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사이클, 자금, 수급 동선 이 네 가지 축으로 해외 시장을 완전히 분해해서 제 방식대로 다시 조립한 이 책을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겁니다. 정보는 아는 사람이 가져가고 모르는 사람이 내주는 구조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제발 내주는 쪽이 아니라 가져가는 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번 기회만큼은 조용히 구경만 하다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의 실제 수익으로 연결을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